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항상 1년에 2번 유방암 강좌를 하고 있고, 5월 달은 수술하신 분들 위주의 강좌고, 10월 달은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요 앞에 제목은 수술하시고 한 다음에 저 문제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저 일이 안 벌어지기에는 또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꼭지를 모아서 이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암 재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뭐 내용은 그냥 이런 식으로 원인은 뭐고 종류는 뭐고 증상은 뭐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을 얘기할 텐데 개괄적인 얘기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유방암이 생겨서 유방에 생기면 우리 할 치료들 다 하거든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하고 표적 치료도 하고 여러분들 하실 거 다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한 상태예요. 제거한 상태여서 재발을 하면 안 될 텐데 암이란 것 특성 자체가 한 자리에 요게 암덩어리인데 이게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렇게 혈관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어디론가 몸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암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요 덩어리 근처에 이렇게 퍼지려는 성질도 있고, 그건 이제 씨앗 뿌리듯이 이렇게 근처에 퍼지는 성질도 있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암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수술할 때 유방도 굉장히 넓게 충분하게 씨앗 뿌린 곳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혹시 가져갔을지 모르는 요놈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도 하고 표적 치료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그놈이 어디론가 숨어 있다가 뒤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재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요 사진은 그냥 암은 이렇게 뭐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씨앗이 퍼져 나간다는 뜻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복잡한 건 없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 항암 치료 자체가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어디론가 뚫고 나가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어디에 가 있으면 항암제가 작용해서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피 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아직은 어디 정착한 게 아닌데 돌아다니는 세포가 어디에 정착해서 혈관에 이 덩어리를 만들고 이러려면 혈관을 형성해서 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면 항암제가 작용을 하지는 못해요. 피를 타고 항암제가 가는데 아직 혈관이 없는 암세포 하나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직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포들이 대부분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세포들이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대부분은 잡아먹혀서 죽어요. 우리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잡아먹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마치 씨에 씨를 뿌렸는데 10년, 20년 씨앗으로 가만히 이렇게 있다 싹을 안 틔우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싹을 틔우는 그런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휴지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휴지기의 세포들이 여기 가만히 있다가 어떤 몸의 이벤트, 뭐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뭐 살이 많이 쪄서 호르몬이 늘어나서 폐경이 됐지만 폐경이 된 상태였는데 살이 많이 찌면서 지방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복부 지방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런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런 세포를 자극을 함으로써 이놈이 다시 암의 역할을 하면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재발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은 전신 재발이거나 또는 수술한 유방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재발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모든 검사에서 어떤 혹을 발견하려면 보통 1억 개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혹이 2개, 4개, 8개 이렇게 해서 한 1억 개 정도 돼야
한 1cm 정도 되는 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발견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 10년쯤 됐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끝났고 먹는 약 다 끝났고 그럼 그때 되면 잘 병원도 잘 안 오시기도 하고 뭐 일부 병원에서는 오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놈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또 한참 커진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발인데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서 재발은 유방 자체에서 수술하고 나서 여기 남아서 남아있는 유방에서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국소재발이라 그러거든요. 국소재발이라고 합니다. 국소재발이 있고 근처에 있는 임파선으로 가서 임파선에 숨어 있다가 임파선에서 몇 년 지나서 임파선이 다시 커져서 임파선 재발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그것도 국소재발에 해당하는 거고요.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되게 되면 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전신재발이라고 하고 보통 폐나 간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재발하느냐? 유방암은 제일 많이 재발하는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유방 근처의 유방과 임파선이 제일 국소 재발 중에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국소적인 재발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을 전신 재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국소 재발 같은 경우는 수술한 자리 근처 또는 요 쇄골 상부 림프절 그래서 원래 유방암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술한 자리를 가끔씩 만져봐야 되고 그 근처에 뭔가 몽울 같은 게 생기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좀 뒤에 발견된 케이스들인데요. 이게 이제 수술한 유방암 수술한 자국이 있고 그게 뭔가 상처처럼 보이는 게 있죠. 원래 이거 전에 만져보면 뭔가 안에 피부는 멀쩡한데 피부 안에 딱딱한 돌기 같은 게 살짝 손끝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자주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다 보면 이 단계가 되기 전에 속에 만져지는 조그만 거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조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떼내는 수술을 함으로써 치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피부가 이렇게 완전히 변한 건 암세포가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커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수술한 자리에서 생기는 국소재발이고 국소재발은 비교적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전신재발보다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유방암 전절제를 하신 분인데 한 자리에 이렇게 뭔가 뻘겋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넓게 피부 안에도 림프관들이 있는데 림프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좀 넓게 쫙 퍼지는 건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재발하기도 해요. 이게 또 국소 재발의 하나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좀 비교적 넓게 지금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전 상태에서 발견돼야 되는데 생각으로 빠르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술한 유방에 재발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 재발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인데요. 폐, 간, 그다음에 뼈, 그리고 뇌 이렇게 이 네 군데가 비교적 유방암이 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는 우리가 항상 수술하고 한동안은 자주 검사를 하는데 이 뇌도 좀 있다고 되어 있지만 문헌적으로는 다른 전이 없이 뇌전이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따로 뇌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군데 뼈와 폐와 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걸 수술하시고 나서는 한 5년간은 열심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 있고요. 요 네 군데가 제일 많이 전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 뼈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시죠? 홀바디 본스캔이라고 수술하고 1년에 한 번씩 보통 뼈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면 뼈 모양이 쭉 보이는데 여기 척추 여기가 뭐가 진하죠? 여기 척추 부분에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뼈전이에 해당하고요. 이게 좀 늦게 발견되면 이렇게 온통 척추에 굉장히 많이 까맣게 보이죠.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 전이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전이가 사실은 유방암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폐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폐 사진인데 우리 여러분들 폐 사진 매번 찍는데 보면 요게 오른쪽 폐고 요게 왼쪽 폐인데 이 오른쪽 폐에 뭔가 허연 게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보이죠. 마치 폐암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전 찍은 사진에는 없는데 이런 뭔가 덩어리가 보일 때 우리가 폐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뭐 덩어리는 없는데 뭐 전부 다 허예요. 이거는 폐의 림프관을 따라서 암이 쫙 가가지고 폐 전체적으로 전이가 일어났을 때 모양입니다. 이거는 피를 타고 갔을 때 전이가 되는 모양이고 이거는 림프를 통해서 폐로 갔을 때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항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도 열심히 보고 이 뼈와 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두 군데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는 요게 CT상에서 간인데요. 간. 비장이고 간인데 간에 뭔가 검스름한 덩어리가 하나 보이죠. 간의 혹처럼 이렇게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도 우리가 항상 정기적으로 보는 전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뼈, 폐, 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보고 있고 요 세 군데가 가장 일반적이고 다른 전이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난소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그런 전이는 이런 전이가 있는 사람에서 더불어서 있는 거지 그 전이부터 먼저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뇌전이도 가끔은 있는데 뇌전이도 이 뇌로 들어가는 혈류에는 항상 이 세포들이 잘 못 들어가게 하는 어떤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 장벽 때문에 이 다른 전이가 있는 사람에서 주로 뇌전이가 있고 뇌전이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전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언제 재발하냐 그러면 도대체 유방암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제가 수술하고 보통 환자분들한테 첫 2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첫 5년이 중요하고 5년이 넘어가면 별로 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들어서 한 10년 전부터 유방암은 종류가 다르다.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자꾸 나눠져서 요즘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뭐 삼중 음성 유방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중 음성 유방암 굉장히 위험하다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고 허투라고 하는 종양 유전자가 있는 그런 유방암도 있어요. 허투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허투 유방암이 있고 그다음에 호르몬제를 이렇게 5년 동안 약을 먹는 분들 호르몬 양성 유방암 이 세 가지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왜 요게 이제 호르몬제 먹는 5년 동안 호르몬제 먹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요게 허투라고 하는 그 표적 치료제 허셉틴이라는 주사를 맞는 분들이 요 유방암인데 전체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삼중 음성 유방암이 한 15%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발률이 달라요. 각각마다 똑같이 2기, 똑같은 1기여도 재발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는 좀 여러분들이 보기는 어려울 텐데 보면 여기 루미날 A라는 게 호르몬제를 먹는 분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에요. 보면 이게 재발을 하면 밑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00명이 재발하면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별로 제일 다른 것보다 재발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근데 재발을 안 해서 굉장히 좋은 유방암이어서 5년이 됐을 때 재발한 사람이 10%가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유방암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다른 유방암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재발을 안 하고 평평한데 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계속 재발을 합니다. 조그만 수긴 한데 많지는 않은데 거의 같은 비율로 재발이 계속 일어나요. 옛날에는 무조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면 좋다 했는데 이런 분들은 장기 재발이 종종 돼요. 10년 지나서. 10년 지나서도 여기서 이만큼 재발한 거고 15년 지나서도 또 재발하고 계속 재발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은 초기에 이렇게 확 떨어져요. 재발을 많이 해서.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재발을 안 해요. 삼중 음성 유방암은
재발을 초기에 많이 해서 굉장히 위험한 유방암이라 그러는데 5년이 넘어가면 잘 재발을 안 해서 5년 넘어가면 실제 완치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삼중 음성보다 더 나쁜 거 있죠. 이게 허투 유방암이거든요. 옛날에는 허투 유방암이 훨씬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방암이 지금 5년 돼서 거의 25% 30%가 재발을 했는데 이게 허셉틴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가 1990년대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 나라도 한 2010년부터 보험이 다 되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약이 나온 이후로는 이 재발률이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5년 내 재발률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중 음성용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거는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수평으로 갑니다. 허투 종양유관도.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특히 호르몬제를 드시는 유방암은 5년 호르몬제 끝나고 그 이후에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좀 열심히 검진을 다녀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떨어지는 비율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암을 걱정 막 또 재발할까봐 노심초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잊고 지내셔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전혀 생소한 그래프인데 이게 뭐냐면 유방암하고 상관없이 사람은 결국은 사망합니다. 이게 사망률이거든요. 유방암하고 상관없는 사망. 왜냐하면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60, 70대 유방암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살았자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고 결국은 20년 지나가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아닌 것으로도 얼마든지 고혈압 때문에도 돌아가시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다른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그래프하고 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이 유방암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다른 것도로도 얼마든지 사람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나이가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또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아까 이런 것들이 먹는 약 호르몬제 5년 말고 10년 먹자. 요즘 이렇게 해서 자꾸 더 많이 먹자라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약을 먹은 사람이 재발률이 한 3%덜 생기더라. 그러니까 10년 먹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얘기도 요즘은 나오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지나면 지금 5년간 먹던 호르몬 치료제를 10년 먹읍시다 할지도. 근데 다 먹이는 건 아니고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재발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사람들, 좀 더 혹이 컸던 사람들, 임파선 전이가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더 길게 먹는 쪽으로 지금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 요 진한 색이 그냥 일반적인 재발 없는 유방암 환자가 이렇게 요렇게 해서 조금씩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고 해서 이렇게 요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국소 재발, 요 유방 근처에 생기면 별로 생존율이 차이가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소 재발돼서 유방에서 다시 또 뭐가 생겼다 그러면 유방 수술 다시 한 번 더 하면, 수술하는 거 아깝지만 무섭지만 수술 한 번 더 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전신 재발을 하면 확 이 생존율이 나빠져요. 그래서 전신 재발은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 근데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1, 2년 사이에 재발하면 이렇게 많이 나쁜데 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재발하면 6년 지나서 재발하면 이렇게 별로 안 떨어지죠. 이렇게 암이 재발이 굉장히 늦게 된 사람들은 그 암이 굉장히 순하고 평탄하게 있다가 이제 다시 커진 거기 때문에 잘만 치료하면 생각외로 잘 치료됩니다. 전신 재발이 있었다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치료가 비교적 잘 되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각 암, 아까 뭐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전이가 일어나는 장기도 아까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더 잘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호르몬제 먹는 사람은 뼈에 훨씬 더 잘 일어나고, 허투 종양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뭐 간이나 이런 쪽에 더 있고 머리 전이도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삼중 음성 유방암은 폐, 간 이런 장기에 더 많고 뼈는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 어떤 타입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신경 쓰는 장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어디에 전이가 일어나냐에 따라 이렇게 생존율이 다른데, 여기 보면 이게 뭐 뇌전이는 다른 전이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뇌전이가 있는 분들은 더 빨리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요 맨 위에 있는 뼈전이는 굉장히 순해서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뼈전이가 일어났다고 금방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이상 잘 생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뼈전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 재발은 알다시피 재발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이런 수술, 호르몬, 항암, 방사선, 표적 치료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다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런 뼈가 약한 사람은 뼈전이가 잘 일어나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뼈전이가 더 잘 일어납니다. 뼈가 약해서 숭숭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거기 들어가서 자리 잡기가 좋아요. 뼈가 단단하게 치밀하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를 썼을 때 뼈전이가 예방된다라는 논문도 나왔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 보험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이 골다공증 치료제를 유방암 예방약으로 같이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보험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일 때만 보험이 되지만 우리 박진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체중, 운동, 이런 건강한 음식 섭취가 결국은 뒤에 일어날 재발을 막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재발에 이어서 그리고 제 뒤에 있어서 이제 골다공증을 우리 박진아 선생님이, 우리 내분비내과의 박진아 선생님이 강의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임상영양과 선생님이 골다공증이 이어서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운동 어떻게